안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의 보유를 늘리기보다는 안전한 투자처에 돈을 넣는 것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이와 아주 유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려운 일인데 집 구매하기 정말 쉬웠겠어요. 당시에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고 그 오른 집의 에셋으로 또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호황 중에 호황이었죠. 그런데 이 안전자산인 주택에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집 사기 어렵고 좀 혼란스러운데요. 맞습니다. 여러 소비재 물품들은 구입하고 나면 중고가 되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지만 주택은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가격에 맞게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는 아주 집의 중요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일반 상품처럼 생각한다면 지어진 지 오래된 집값은 집값이 좀 떨어질 법도 한데 특히 미국에서는 인테리어 외에 건축 연도가 오래된 집이라고 해서 가격이 낮은 경우는 못 봤어요. 일본에서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집에도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디프리시에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가격은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은 선진국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인상 깊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자동차가 없는 시기에 지어져서 착오가 없을 정도로 오래된 집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위치가 좋아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자산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주택 구매라고 항상 강조하시는 거죠. 미국에서처럼 월세 제도로 주택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더 이런 현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년 전 렌트를 코리아타운에서 원베드 원베스 900불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크기의 집을 렌트한다면 아마도 최소 2배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집값 못지않게 렌트비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현재 렌트의 수요 또한 절대 줄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렌트 수요는 더 많아질 거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월세가 상승한다면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비율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제는 은행에서 융자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거든요. 네, 기존의 융자 프로그램도 많이 줄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융자 받기가 아주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죠. 이제는 은행에서 바이어들을 상대로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처럼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하는 바이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건강한 채무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은행 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폴클로저나 숏세일 또 은행집 나오는 일은 조금씩 더 줄겠네요.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비교해도 5년 전 대비 약 60% 이상 이런 매물이 줄어들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제는 은행의 바이어 퀄리티 컨트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 팬데믹 이후 정말 집값이 떨어질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각종 유예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고 해도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맞나요? 자꾸 서브프라임 사태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의 도미노 현상으로 부동산 마켓이 급속도로 냉각하는 시기가 오면서 심지어 정상적인 집을 내놔도 아무도 진짜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상황이었거든요. 네.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때를 암흑기라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때는 암흑기였는데 지금은 좀 기이할 정도로 마켓이 핫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패닉 상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유연하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야 나가야 하는지 요령 같은 게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들 확인해보고 또 확실히 검증도 해보고 팩트 체크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경험도 공유하면서 조금 더 지혜로운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시대잖아요. 필요한 정보를 집에서 쉽게 검색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어디서나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전문가의 수준의 정보력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보에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오너들도 집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렇다면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쉽게 집이 마켓에 떠밀려 나오지는 않겠네요. 그렇다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상황이 단기간 내에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섣불리 가격이 팬데믹 이후에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공급이 서서히 늘어난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거라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수록 집은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더욱 상승한다. 둘째, 노다운 융자가 없고 부동산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포클로저 등으로 인한 공급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은행의 바이어 퀄리티 컨트롤로 건전한 주택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집의 개념과 의미도 점차 변화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집은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첫 번째, 나와 내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공간, 두 번째, 업무 공간이자 자녀들의 교육 공간, 세 번째, 운동이나 취미 공간으로까지 활용될 수 있는 자기 발전 또는 자기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대한 기대와 가치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주택 수요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니 집값이 하락할 일은 앞으로도 좀 없을 것 같네요. 바이어로서는 쉬운 마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지금처럼 한 집에 오퍼를 가격 대비 10% 이상 써야 되고 또 한 집에 오퍼가 20개씩 이상 오는 좀 기이한 상황은 해소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좀 마켓이 지금보다는 좀 진정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급격히 내려간다거나 차압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공급이 급증하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택 가격 하락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본인만의 준비를 100%, 200%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준비 안 된 바이어들에게까지 기회가 가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팬데믹 이후 집값이 떨어질까라는 주제로 2회 나눠서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 케미 부동산 이야기팀은 여러분의 건강한 부동산 생활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질문과 제안을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케미 부동산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건전한 부동산 생활을 응원합니다.